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정오입니다. 월요일에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전주의 여론조사, 정치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금요일 되면은 갤럽이 발표를 하니까 이 두 지표를 보면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일주에 2.4%포인트 상승해서 현재 26.7%입니다. 이 26.7%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새누리당 시절인 2016년 10월 말에 29.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습니다. 탄핵 사태 시작 직전의 지지율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이 회복한 가장 큰 이유는 요사이 2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종의 당권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대표 선거인데 이 주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뭐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게 여론조사에서 상승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여론조사는 약 2,500명을 상대로 한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약 2%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 조사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 지지층을 확보했다, 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45%, 민주당이 26%,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가 36.8%, 민주당 32.6%, 이 영남권에서 회복을 했다.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보수층, 자영업자, 농림축, 수산업자, 그리고 주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충청권에서도 32대 민주당 지지 32.4%, 자유한국당 지지 31.4%로 거의 비슷해졌다. 이런 여론 구조의 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현재 1.1% 일주 사이에 내려가지고 그러나 38.7%입니다. 38.7%. 정의당이 상당한 강세입니다. 8.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5.5%, 0.8%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연초에 들어와서 약간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현재 47.7%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문재인 국정을 부정평가하는 비율은 45.6%에서 45.7%, 0.1% 상승을 해서 47.7대 45.7입니다. 45.7이니까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지지의 강도, 반대의 강도가 좀 다릅니다. 예컨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5.7%인데 그 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 28.9%입니다. 반올림해서 29%죠. 매우 잘못한다. 그리고 47.7%가 국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22.8%, 반올림하면 23%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23, 매우 잘 못하고 있다 29, 29대 23입니다. 극렬 지지, 극렬 반대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29대 23, 29대 23으로 앞서고 있다. 29%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지층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부정평가하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이 부정평가하는 이 사람들이 좀 말빨이 셉니다. 또 부정평가한다는 것은 불만이 많다는 뜻이니까 어딜 가든지 말이 많아요. 행동이 앞섭니다. 예컨대 문재인 적극 평가 잘한다,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문재인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말싸움을 시작하면은 아마 매우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비판하는 사람이 이 지지자를 많이 모읍니다. 그동안에 이 한국 보수 우파 세력은 비판하는 쪽이기보다는 수비하는 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발전, 한미동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해가지고 논리를 개발하려고 하기도 하고 논리에 밀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 성격이 유독 한국이 좀 심한 편인데 비판하는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비판하는 논리는 또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이게 변호하려고 하면은 변명처럼 들리고 하고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런 말싸움에서 져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파가 보수가 비판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비판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이 여론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론은 방송이라든지 조중동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또 유튜브가 새로 등장을 하고 뭐 집회가 있고 이 여론은 문재인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주류를 이루는 쪽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손석희 씨가 최근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문장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세상이 조중동과 한국당 세상이 되었다 하는 그런 짤막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중동과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이 아주 강하게 되었다. 지금 JTBC는 이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비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은 아무래도 수세적인 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뭐 비호하는 거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JTBC는 좀 심해요. 더구나 이 청와대에서 생산해내는 거짓말까지 그냥 받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뿌립니다. 작년 7월에 김의겸 그 한겨레 기자 출신 대변인이 하나의 문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더니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만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촛불 시위 진압용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JTBC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정권에 유리한 군에는 불리한 기사를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천하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여론의 대세죠. 비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다. 공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데 그 공격하는데 아주 핵심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적극 반대자, 문재인 적극 반대자, 적극 반대자가 그러니까 29%, 29%. 아주 큰 숫자입니다. 이게 29%. 이게 앞으로 확대 재생산, 이 반대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29대 23. 적극 반대자 29%, 적극 지지자 23의 대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구경하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앞에서 충돌하는 사람들은 29대 23의 지금 스코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역시 이 정치인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잊혀지는 것보다는 욕을 먹는 게 낫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언론, 여론과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인이 언론에 이렇게 약하냐 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여론을 통해서 표를 얻게 되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좀 인정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이해를 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이전 투구에 가까운 치열한 당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치열할수록 다소 치사하더라도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행태에서 알 수가 있듯이 정치라는 것은 원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을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권력투쟁은 총이나 칼로 했습니다.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할 때도 전쟁판 것처럼 한다. 이게 정치 속성입니다. 감사합니다.